LA 카운티 지역에서 또다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주말 슈퍼볼 경기까지 앞둔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11일부터는 대형 약국 체인점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9일부터는 예약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적 구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던 게임스탑 주가가 일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사회가 이사회 성원 문제로 또 무산됐습니다. 일부 이사들의 약속 파기와 말바꾸기가 재현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대형 약국 체인점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내에서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슈퍼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벌써 세 번째입니다. 더구나 오늘 LA 카운티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5,189명 다시 증가했습니다. 무려 256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달부터 코로나가 감소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에도 평균 400명의 감염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국은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식당들의 야외 영업이 허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 지 일주일. 오는 일요일 슈퍼볼까지 앞두고 있어 또 한 번의 고비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볼이 슈퍼스프레드 행사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가구 구성원하고만 즐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는 빨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단 많은 약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차 접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보건국은 또 아직 접종 순서가 아닌데 무작정 예약을 하고 접종 장소에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도 백신을 줄 수 없다며 순서를 기다려줄 것을 당부하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페리어 영업이 허용된 이후에 보건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대형 음식점이 6일간의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실내 영업을 계속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대형 식당입니다. 출입구 문이 잠겨 있고 유리문에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경고문은 식당 영업을 강행해 식당 영업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식당들도 다 한 거야. 특히 룸 있는데 이제 밖에서는 안 하는 것처럼 다 꺼놓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 영업을 강행하는 한인 대형 식당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웨스턴 선상에 위치한 또 다른 대형 식당도 불법 실내 영업을 하다가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불법 영업 식당에 대해 수차례 걸쳐 경고해왔습니다. So it's health officer order violation. So they did not follow the rules, which means they were not allowed to have customers inside. 불법 실내 영업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법 실내 영업에 대한 벌금이 낮아 일부 업주들은 실내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건강과 직원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협회장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국은 야외 영업 허용 이후 실내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대형 약국 체인점들은 오는 1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약은 9일부터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남가주 지역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약국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악관은 최근 전국 지점망을 갖춘 약국 체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CBS의 경우 LA와 헌팅턴 비치, 그리고 얼바인과 뉴포트 비치 등 캘리포니아주 100여 곳 지점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오는 11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접종 예약은 이틀 전인 9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BS는 캘리포니아주 내 지점에 공급되는 초기 백신 할당량은 모두 81,900회 접종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반드시 사전 예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약 없이 약국을 찾는 고객들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CBS뿐만 아니라 월그린스와 라이데이드, 그리고 월마트와 코스코 등도 연방정부의 백신을 직접 공급받아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한국의 수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감염을 통해 확산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외국인 A씨는 경남의 한 주택에서 자가격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7일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층에서 홀로 생활한 A씨와 떨어져 1층에 머물렀다는 가족 5명도 확진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A씨의 집을 방문했거나 외부에서 가족들을 만난 친척과 지인 32명이 연이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친척 4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유전체 분석이 모두 완료되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과 접촉한 밀접 접촉자 49명과 그 외 접촉자 136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감염된 그 변이 바이러스 확인된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3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추가 확산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밝히고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기원 연구팀은 중국의 우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박쥐 바이러스 전문가로 알려진 중국의 연구원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베이징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기원조사팀을 태운 차량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도착합니다. We'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with all the key people here and asking all the important questions that need to be asked. 중국 내 유일한 생물안전 4급 실험실이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코로나19가 최초 집단 발병한 화난 수산물 시장과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의 자연 숙주로 추정되는 박쥐를 연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유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연구소 측은 유출은 없었다며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연구소를 방문한 WHO 조사팀은 스정리 연구원과도 면담했습니다. 박쥐 관련 바이러스 전문가로 박쥐 여인이라 불리는 스 연구원은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WHO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한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一些美国人献血样本中存在新冠病毒抗体，这意味着那个时候新冠病毒或已经在美国出现。 코로나19 우한 발원설을 부인하는 중국은 WHO가 다른 나라와 지역도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정부의 공적 부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과 관련된 공적 부조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공적 부조 규정이 철회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적 부조를 포함한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공적 부조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정부 혜택을 1년 이상 받을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담반을 구성해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발급 금지안과 추방 정책 등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1,10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일부 이사들의 약속 파기와 말 바꾸기가 재현됐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또 무산됐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통합이사회 출범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사회 성원에 대한 갈등이 결국 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2명의 전직 이사 조희영 씨와 제인김 씨의 이사 자격을 두고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LA 청운사원과 박형만 이사장은 김덕순, 박신하 이사가 사전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가 끝난 조희영 씨와 제인김 씨를 이사로 재선임하는 대신 통합이사회를 승인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사회 자격 논쟁이 계속되면서 결국 이사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약속 파기와 말 바꾸기가 또다시 재현되면서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는 더욱 정상화가 어려워졌습니다. 모렴치한 일부 이사들의 약속 파기가 한인사회의 기대를 또다시 저버렸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경찰국 노조와 LA 가세티 시장은 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대신에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LA시의 경찰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경찰국은 그동안 350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최종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들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장과 시의회는 경찰국 구조조정안 검토를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인 이민 가정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미나리. 아카데미상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외국어 영화상 부문입니다. 시상식은 온라인을 통해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해 농장을 일구며 정착하는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돼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미국 영화연구소 선정 2020년 10대 영화로 선정되는 등 미국 내에서만 수십 개의 수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상에서도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한때 작품상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주최 측의 규정 때문에 작품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선 미국 영화사가 제작하고 미국인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영어 사용 여부만 따져 외국어 영화로 분류하는 건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열려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탄 뒤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78회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태평양 지역 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7공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스콧 플레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 알래스카의 공군 전력까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투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from a 5th Air Force, 11th Air Force, all the way up in Alaska, right? We're all part of that PACAF force that come in here and defend the peninsula. 그러면서 몇 년 내로 태평양 지역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 224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That F-35, in a few years, there's going to be 224 F-35s in the
in the Pacific Theater. That is going to be the game changer of all game changers. 지난 2019년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2025년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F-35 220여 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중국과 북한의 반발에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공군 전력 증가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주한미 공군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압도적인 스텔스 전력으로 전력의 우위를 달성하겠다는 측면으로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인 당근은 물론 군사적인 채찍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이란에 억류됐던 선원들이 석방된 이면에는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해법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이란은 동결 자금을 유엔 분담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격적인 선원 석방 허가의 배경을 이란 동결 자금 해법에 대한 양국 간 신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8조 원 상당의 이란 원유 수출 대금이 한국에 묶여 있는데 이를 푸는 첫 단초를 마련했단 겁니다. 외교부는 최소 180억 원 정도 밀려 있는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이 자금으로 내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어젯밤 한국 정부의 요청과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한국인 4명 등 모두 19명의 선원에 대해 출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지 29일 만에 나온 석방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선장과 선박은 해양 오염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억류하기로 했습니다. 전격적인 석방 배경에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이란과 관계 개선을 노리는 이란 측 의도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선박 납포가 장기화됐을 경우 미국에게 이란은 협상을 할 만한 그런 정상국가로서의 상대가 아니다. 선사 측은 선박 관리에 인원이 필요해 선원들이 당장 귀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승무 요원이 13명인데 그 13명이 없는 상황에서 화물이나 선박이 어떤 긴급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 귀국하기 힘듭니다. 미얀마 국적 선원 11명도 본국 내 쿠데타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귀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샌디에고의 시월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약자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픈뱅크가 하나파이낸셜에 SB의 대출을 매입했습니다. 오픈뱅크의 모회사인 오피뱅코은 하나파이낸셜의 자회사인 하나 스몰 비즈니스 랜딩이 보유한 SBA론 관련 자산을 인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오피뱅코은 하나파이낸셜이 보유한 약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론 자산과 2억 9,500만 달러 수준의 서비스 자산을 갖게 됐습니다. LA국제공항 인근 96가 일부 구간이 건설 작업으로 인해 밤과 새벽 시간 동안 일시 폐쇄됩니다. LA국제공항은 빅스버그와 제니애비뉴 사이 96가가 오는 7일 일요일 밤까지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시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 가스요금이 지난 1월부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안전조치 강화와 시설 유지, 보수 비용 증가에 따라 1월부터 지난해보다 1.89달러 인상됐으며 이는 지난 2019년 이미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제설작업 직원을 임시 채용합니다. 시위생국은 뉴욕시 5개 보로의 인도와 광장, 거리 등의 제설작업에 참여할 임시 작업자가 필요하다며 채용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취업 사유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시월드가 오는 6일부터 재개장됩니다. 시월드 측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공원 내에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고 스카이타워나 베이사이드 스카이라이드 같은 탈거리들은 당분간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던 게임스탑의 주가. 최근 이틀 동안 72%나 떨어진 다음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주당 350달러에 육박했던 게임스톱 주가가 이틀 새 90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개인들의 차익 실현과 공매도 세력이 주가가 더 오르기 전 손실이 커지는 걸 막으려고 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숏 스퀴즈가 해소되면서 개미 투자자와 헤지펀드 간의 전쟁이 일단락된 겁니다. 풍부한 자금과 지식, 소셜미디어로 무장한 개인들의 집중 매수에 헤지펀드들은 15조 원 가까운 손실을 받고 일부는 항복 선언까지 했습니다. So as of today, Citron Research will no longer be publishing what can be considered as short-selling reports. 양극화가 심화됐다라든지 아니면 월스트리트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분노나 불신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그 사회적 현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게임스톱주 매매액은 무려 1조 7천여억 원. 이틀 새 주가가 70% 이상 하락하면서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는 큰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상승 흐름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굉장히 크게 벗어나게 될 때는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의 집단 투자를 통한 위력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주식 가치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한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5일 종료되는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달 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재개하더라도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만 먼저 허용하고 나머지 종목은 금지 조치가 무기한 연장됩니다. 이제 시스템을 고치다 보니까 그게 한 2개월 내지는 이제 시험 가동하고 좀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잡는다고 잡은 게 이제 5월 3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3개월 연장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자 결국 금융당국이 한 달 반 부분 연장으로 타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까지 또 걸릴 것 같은데 아우성하는 거를 좀 다져질 때까지 기다리는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전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도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부터는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인 주식 대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금융회사가 2, 3조 규모 자금을 마련해 개인도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설 수 있는데 위험성이 큰 만큼 초기 투자는 3천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재개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과 기재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총리는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민주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언을 반박한 SNS 글 관련 질문에 홍 부총리는 본인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SNS라는 발언의 형식, 그리고 내용 모두 부적절했다는 성토가 쏟아졌고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은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장관은 스스로 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홍 부총리에 대해 장막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이낙연 대표는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여당과 기재부의 갈등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별, 보편적 지원을 함께 추진할 경우 최대 30조 원이 필요하지만 기재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10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가 재정에 책임을 진 홍 부총리의 고심을 이해한다며 조만간 만나 양측의 의견을 좁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쟁이 일단 정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외의 후보들이 먼저 단일화 과정을 거친 뒤에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 과정을 성사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안 대표가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금 전 의원도 바로 화답했습니다. 충분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서 수용한 안철수 후보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자가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최종 단일화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3월 단일화를 주장해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랜만에 흡족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야권 후보 단일화로 가는 그 과정이 그런 거죠.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3월 초에 최종 단일화를 이뤄낸다는데 완벽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환영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일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오늘의 제안에 대해서도 저는 당의 판단에 따른다 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후보 사이에선 야권 경선에 뛰어든 금 전 의원 행보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해야 된다. 반문연대에 함께하겠다는 후보와 대화를 해서 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야권의 계단식 단일화가 궤도에 오르면서 서울시장 선거전은 여야 간 맞대결을 염두에 둔 총력전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SBS 이연영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음식인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바로 이렇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초와 팔각 같은 향신료 역할을 하는 채소들을 넣고 끓인 물에 소금, 중국식 얼음 설탕, 고량주를 섞어줍니다. 파오라는 자체가 물에다가 담근다는 조리법이거든요. 식힌 물에 각종 야채를 넣으면 끝. 그리고 밀봉합니다. 이 파오차이는 준비 과정이나 담그는 과정이 좀 비교적 간단해 보이죠. 이번엔 우리 김치. 우리 김치엔 있고 파오차이에 없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 양념이 있고 없고 한번 절인 다음에 2차 양념이 들어간다는 게 버무리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비빔밥을 즐기는 우리 식문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 국물입니다. 김치는 국물까지 다 먹잖아요. 네. 파오차이는 국물을 먹지 않아요. 어떠한 재료든지 들어가서 담갔다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또 다른 재료를 넣었다가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국물 맛을 즐기는 우리 동치미나 나박김치 역시 중국엔 없는 음식입니다. 중국의 파오차이는 사실 서양의 피클, 일본의 쯔케모노, 우리 음식 중에 찾자면 장아찌와 비슷한 류입니다. 세 번째는 김치는 발효를 하면서 계속 맛이 변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익어가는 맛을 즐기고 때론 묵은지를 맛보려고 오래 기다리기도 합니다. 약간 홍콩하면서도 그 깊은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파오차이는 한번 발효시킨 뒤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을 최고로 칩니다. 발효가 된 다음에 맛이 똑같아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 둘은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우리 역사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00년대 우리 양반들의 문집입니다. 통배추 양념은 조개, 낙지, 소라, 생굴, 전복, 파, 마늘 그리고 실고추까지 잘게 썰어 배춧잎 속에 곁곁이 넣고 이 갓을 양념으로 넣어 담으라. 요즘 김치 담그는 법과 상당히 비슷하죠.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국 사신들이 오면 반드시 접대 음식으로 올렸고 사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선물로 달라고 해서 새 항아리를 보냈다. 자기들 거라면 싸달라고 했을까요? 본인들이 원조고 더 잘 만들었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신으로 공무를 처리를 하러 와서 그 선물로 싸달라거나 아니면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중국에는 없는 기록이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김치의 세계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세계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김치는 물론 김치를 주스나 과자로 먹고 육수나 파우더 형태의 양념으로도 소비합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국 내수 시장을 노리고 진출한 우리 업체들 매출만 봐도 매년 10% 넘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사실은 한국 수출을 목적으로 많이 생산을 했던 기업들이 많은데 중국 내수 김치 시장이 늘어나면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 내수로 유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억지는 커져가는 김치 산업에 대한 욕심과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가 모두 중국에서 나왔다는 중화 사상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옛날에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소환해서 지금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중화주의 개념.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한국어 파오차이라는 이름 대신 김치라고 제대로 불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김치를 지키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효과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속도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앞지를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일요일 예정된 슈퍼볼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해이해진 코로나 긴장감도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코로나 위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문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